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jbbiao pddhfjb 안녕 괜찮아 쇼네 옆 침대에 누군가 있어. 미안해 옆 침대에 여자라서 커튼이 닫혀 있어.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에 있어. 난 그냥 임시로 여기 있을 뿐이야. 준비 중이야. 개인실에 침대를 마련해뒀으니 곧 이사할 테니까 알겠는데 인사라도 해야지. 그만둬 곧 이 방을 나갈 거야. 게다가 아까 코고는 소리도 들었어. 자고 있으면 깨우면 안 좋을 것 같아. 병원에서 낫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양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큰 상태는 아니어서 안심했는데 남편이 옆 침대를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커튼 열지 말라고 했지에 남편이 멈춰서 커튼을 열었는데 거기에 의외의 사람이 있었어.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는데 증거 수집이 아직 부족해서 그 사람 애인이랑 우연히 마주쳤어. 그곳에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에게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올리비어입니다. 저는 32세이고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제 남편 마이켈은 저보다 3살 많고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고객에게 갑니다. 회사에 다니고 출장도 자주 다니는 그의 노고 덕분에 우리 생활은 안정되어 있고 부부 싸움이나 시어머니 문제 등의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직업이 없어서 불만이 하나 있다.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일만 열심히 해서 집에서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일이 끝나면 회사에 가요. 슈퍼마켓 뒷방에 가서 내 불만에 대해 후배인 소피아와 이야기해보세요. 피곤한 건 알지만 벌써 32살이에요. 남편이 좀 더 불안해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시스템 엔지니어죠. 그렇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쁜 일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더 하라고 하면 화를 낼 것 아닌가. 남편에게 않을 테니 대신 여기서 말하는 건 소피아는 내가 안다는 걸 이해한다. 남편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어서 내 불만을 웃으면서 들어주는데 남편이 출장이 잦고 귀가가 늦어서 남편의 일이 바쁘다고 소피아가 말하니까 누가 선배이고 후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최근에 그 사람은 유난히 바빠서 일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좀비 같은 대문을 들고 집에 온다. 막차라서 사무실을 나가야 한다. 오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열차를 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렸다. 벽시계 바늘 웰컴 집 지금 바로 저녁 준비할게. 나 집이야. 맨날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지. 음식만 준비하면 내가 데워서 먹을 게 따뜻하게 하기 힘들어. 피곤할 땐 밥도 옷도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샤워해. 남편은 평소처럼 좀비 같은 대문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어서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조금 되었습니다. 계속 이러면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남편 말로는 마감일이 곧 끝나서 일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너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소피아랑에 대해 상의하기로 했어요. 이거 남자들이 회사 일이 좀 진정됐을 때 받으면 기뻐할 그런 건가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남자친구 없는 여자 소피아는 약간 불만스러운 말투로 대답하고 작업용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캠핑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캠핑 때문에 가기 싫다고 여기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벌레 무서워. 그러고 보니 가기 싫다고 남편을 거절했어요. 남편과 함께 캠핑 가는 건 어떨까요?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면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남편과 저는 둘 다 아마추어라서 대신 피곤할 수도 있는데 언니 데리고 가도 될까요? 캠핑을 좋아하고 남자 자주 가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언니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살짝 고개를 들어 남편이 자연 속에 한가로이 앉아있는 상상을 해보니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날 밤 남편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바로 남편한테 캠핑하자고 했어요. 야, 내일이 곧 잠잠해지겠지. 그렇지 왜 우리 동료가 가고 싶어 했던 캠핑 가지 않나. 누나가 캠핑을 좋아하고 강의를 해줄 거예요. 남편이 살짝 고개를 들고 나이프와 포크를 멈추더니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도 저와 같은 장면을 상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한 것 같아요. 2주 뒤에 캠핑 가려고 남편이랑 텐트, 침낭, 테이블, 벽난로 등
다양한 캠핑 장비를 준비했어요. 야, 이것 좀 봐. 작은 정수기로 강과 호수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 우리는 생존이 아닌 캠핑을 갈 거야.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준비 단계에서 소파에 누워 핸드폰으로 캠핑용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벌써부터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처럼 장난치는 남편을 보면서 캠핑을 제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캠핑 여행이 우리 결혼의 시작이 되었어요. 캠핑 여행 당일. 우리는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남편이 운전을 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제가 일하는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소피아예요. 만나서. 마이클이에요. 올리비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 여동생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니아예요. 함께 시간 보내기를 기대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와 미아는 이미 뒤에 도착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을 처음 만났고 나도 처음으로 미아를 만났습니다. 미아는 28세인 소피아보다 3살 어림으로 25살이겠지만 좀 성숙해 보이고 언니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빨리 쇼핑 끝내고 마치고 나가자. 우리는 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어갔다. 쿨러 가져온 것 같은데? 파스타나 뭐만 만들 땐 고기를 사지 않고도 상온 보관이 가능한 자레드 다진 고기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아, 진짜 미아가 아니었다면 고기를 많이 샀을 텐데 미아가 재료들을 다 넣어놨어요. 남편이 캠핑에 어울리는 음식이 뭔지 모른다고 해서 바구니를 능숙하게 챙겨서 구해줬는데 미아가 남편하고만 쇼핑을 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걱정되어서 우리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각각의 차 캠프장에 때 처음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미아는 우리 옆에서 빠르게 텐트를 쳤지만 처음 텐트를 치는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해봐.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미아가 말했어. 이건 투룸 텐트야. 큰 거 사셨어. 설치가 힘들어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캠핑을 계속할 경우 어떤 캠핑 장비를 사야 할지 상담해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든 물어보세요. 올리비아 텐트 쳐줄래? 소피아 점심 준비 좀 도와줄래? 응아. 옆 테이블에 방금 사온 재료를 퍼뜨리고 있는 소피아 옆으로 조금 부르퉁한 얼굴로 쑥스럽게 갔다. 살짝 불만스러운 내 표정을 소피아가 본 것 같다. 미아가 신나서 미안하다. 나도 캠핑에 관심이 많아서 미아가 캠핑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여자끼리만 캠핑하는 건 위험이 많지만 나도 미아와 같이 가기가 꺼려진다. 남자친구라서 쉽게 못 오게 됐어.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괜찮아. 거짓말을 해도 이해하기 쉬운 게 올리비아 내 동생은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상한 의도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미아는 알겠습니다.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타입네. 그렇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편인데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제가 보기엔 곤란해요. 부럽습니다. 항상 내 불만을 들어주는 소피아는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 후 소피아가 언니에게 경고했을 수도 있고 미아가 남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단했을 수도 있고 소피아도 개입하여 남편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개입했습니다. 쓸데없는 수고로움을 덜었지만 이번 하룻밤 캠핑으로 남편의 마음은 꽤 상쾌해진 것 같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야, 이 낚싯대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혹시 4번째 낚싯대일까요? 이번이 남편이 보여준 마지막 낚싯대입니다. 퇴근하자마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휴대폰에 담아둔 낚싯대. 남편은 캠핑 가서 낚시에 푹 빠져서 이른 아침부터 혼자 차를 타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휴일 아침에 밤까지 돌아오지 않고 예전에 같은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캠핑으로 상쾌하고 활력이 넘친 것은 좋은데 이제 또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 후로 낚시에 푹 빠져버렸어요. 휴일에 혼자 낚시 가는데 쟤랑 같이 가는 게 어때요? 낚시는 좀 그렇고 미끼 얘기를 들어서 평소와 다름없어요. 슈퍼마켓 뒷방에서 앞치마를 벗고 소피아에게 투덜거렸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불평에 그 사람이 밤까지 나갈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평소보다 당신이 더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더 불만족스럽고 미아에게도 조심하라고 말해주세요. 예, 나 남편의 낚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단지 남편이 휴일에 혼자 나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아는 낚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남편이 그녀에게 연락하여 낚시에 관해 문의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낚시 장비 보여줬어요. 미아가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제 남편이 미아와 연락을 했는데요. 미아에 대해 그렇게 화나게 하는 게 바로 당신 동료의 여동생이고 어떤 아내도 느끼지 않을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굴 막론하고 몰래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 낚시 간다고 했는데 미아랑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건 아니지. 잠깐만요. 남편이 의심하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표정이 솔직해 보이고 자신은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장하는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편이 자기를 오해해서 화난 줄 알겠지만 그런 표현인 건 알아요.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도 잡았나요? 전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뿐이에요. 저는 아직 초보자예요. 낚시를 한 지 3개월 정도 됐죠. 그게 정상이겠죠? 피곤해요. 제가 처리할 테니 샤워하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낚시하고 돌아오면 고맙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가져온 물건이 없어지거나 부서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남편이 낚시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평범한 주부로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말해도 서슴없이 가방과 공구함의 내용물과 차 안을 확인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개인 고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듣는다.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증거가 발견되지. 수사 비용은 수천 달러에 달하며 거액을 지불하더라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증거물을 버릴 수도 있다. 수사를 의뢰해 증거를 모아도 돈이 없다. 나 같은 일반 주부에게는 불륜 배상금이 그리 높지 않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남편이 다음 날 조금 한심한 마음으로 남편의 가방을 뒤졌다. 출근해서 거실 테이블에 전리품을 늘어놓고 불륜의 증거를 찾았어요. 영수증이 아직도 고민이에요. 있어야 하는데 정식이 2개나 있는 게 이상하네요. 이 영수증은 제가 고른 거였어요. 차에서 나온 쓰레기로 영수증에 적힌 가게를 조사해보니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더욱 강해졌네요. 이곳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죠. 그냥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겠죠? 밥 먹고 낚시터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영수증의 시간은 오후인데 집에 늦게 들어와도 이동하고 낚시할 시간은 정오부터. 뒤돌아보면 낚시 기어가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닌 것 같음. 나 낚시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상하네요. 생각을 할수록 남편의 불륜 가능성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무심코 영수증을 구겨버렸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영수증으로 급하게 주름을 펴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갑자기 슈퍼마켓 뒷방에서 불륜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소피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를 의심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누나를 불륜 상대로 삼고 있는데 소피아는 나를 걱정하는 것 같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 여자의 직감인 것 같다. 놀랐다. 아직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륜이라면 증거도 없이 당신이 나쁜 놈이 될 거라고 의심한다면 그냥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리비아, 그렇죠. 잠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소피아는 불륜 사실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아와 상담을 해보아도 확정되지 않은 나 같은 평범한 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텐데 며칠 지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사를 시작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다음 주에 출장을 가는데 이번에는 며칠이면 돌아올까.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니까 이런.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다음 주에 돌아올 날만 확인합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장을 갔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차를 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행이 가까워서 가끔 차를 이용해서 남편을 배웅하고 별거 아닌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슈퍼마켓으로 갔어요. 소피아가 오늘 일이 없어요. 불평하고 싶었는데 소피아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쉬는 날 내일도 소피아가 일을 안 하는데 내 불만을 들어줄 없는 날이 계속되고 가격표를 잘못 붙이느라 마음이 점점 더 답답해졌어. 직원이 전화가 왔다고 알려줬어. 전화가 가게에 전화해서 급한 전화였나 봐요. 그런데 어떤 급한 전화인지는 몰라서 침착하게 가게 뒤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로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옆에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는 병원에서 걸려온 것이었고 남편이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부러져 이송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 매주 머리가 어지러워서 전화기 앞에 서 있었는데 10초 정도 지나니 조금 평정을 되찾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집에 가서 남편 짐을 챙겨주고 전화가 온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위치가 조금 걱정됐지만 지금은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야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 미안 내가 망쳤어. 남편이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너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조향 실수를 해서 상당한 힘으로 가로수에 들이박은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는데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하며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조용히 하세요. 옆 침대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남편 방은 더블룸이고 옆에 또 다른 침대가 있는데 침대 주변에 커튼이 닫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보여. 옆집 여자라서 커튼이 닫혀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에 있어요. 임시로 여기 있을 뿐입니다. 개인실 준비 중이라 곧 이사할게요.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안녕이라고 해야지. 그만해 빨리 나갈게. 게다가 아까 코 고는 소리도 들렸어. 자고 있으면 방해하면 안 되지.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얹었다. 누워있는 것 같아서 옆 침대 커튼 열지 마세요. 옆집 커튼 열지 마세요. 막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말리려고 했는데 다리를 못 움직여서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어요. 손을 내밀었지만 손이 닿지 않아 허공을 가르는 남편의 반응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서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커튼을 열었다. 남편의 애인이 옆집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반응은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처럼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한 소피아였습니다. 언니가 애인인 줄 착각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을 보며 얼어붙었지만 생각할수록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더 낸 것은 내내 소피아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생각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두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소피아가 주도권을 잡았다. 미안하다. 우리가 있는 병원이 해변 근처에 있다는 마이크를 초대했다. 동네와 남편이 관광지 근처에서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에서 일한다고는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소피아와 함께 있는 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남편과 소피아가 바람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 같아요. 소피아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변에 가고 싶었는데 무심코 말했어요.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남편분께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셔서. 남편분 참 친절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캠핑 여행 때 연락처 주고받고 미아처럼 문자만 주고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군요. 같이 있고 의심할 것도 하나도 없는 핑계야. 꽤 힘든 변명이야. 둘 다 알고 있는 듯 필사적으로 다리 빼고 다 움직이며 몸짓으로 설명하는 것 같으면 웬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태도가 화를 더 부추기고 근육이 긴장된다니. 무슨 소리야. 너 전에 처음으로 같이 나간 거잖아. 차에서 영수증을 주었어. 왜 식당에서 두 끼를 주문했니? 너 혼자 있을 예정이었을 때 데이트하고 운전하고 있었지. 영수증 아니었어? 응 그래. 배가? 나도 먹었어. 좀 과했지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안 먹었다고 해도 전에는 같이 안 나간 게 이상하지. 이번에는 왜 나한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피아랑 같이 온 건 분명 불륜 여행이겠지. 소피아랑 해변에 와서 미안해 말하지 않은 채 화를 내셨는데 내가 미아한테 연락을 했으니 소피아랑 여행 가는 걸 허락하지 않겠죠. 당연히. 누가 제가 이기적이고 당신 남편한테 달라고 한 걸 누가 허락하겠어요. 당신 남편은 친절해서 내가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내가 그걸 이용했으니까 내 잘못이야. 맞아. 당신은 그게 불륜 여행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단지 소피아와 친구일 뿐이고 당신이 그때 우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남편과 소피아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있다고 인정하지만 남편과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계속 변명을 하고 남편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병원에서 불려가서 남편의 애인과 마주쳤습니다.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남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좌절감에 이를 악물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병실의 구원자가 것을 보며 소피아는 승리를 확신하고 눈맞춤을 통해 서로 기뻐하는 듯하다. 증거가 있어요. 우리 셋이 동시에 병실 입구를 바라보고 있던 때 거기 미아가 서서 완전히 어두운 화면에 휴대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오죠.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올리비아 간통의 증거가 있다면 이 휴대폰에 있으니 어떤 증거가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남편과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혼자 남겨졌는데 증거를 먼저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해요. 결정적이에요. 증거 휴대폰에 남편이 소피아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남편이 소피아의 아파트를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남편이 소피아를 배웅하는 동안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중이었습니다. 너가 묵었던 밤들 나도 그런 영상이 있어서 이번만은 아니고 지난 몇 달간 여러 번의 출장에서 아파트에 밤새도록 거짓말이 들락거렸다는 것은 아파트의 것과 마찬가지로 간음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오는데 두 사람이 격렬하게 키스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것도 불륜의 증거인 것 같아요. 아까 병실 밖에서 조금 들은 얘기인데 영수증이랑 남편의 거짓말까지 합치면 확실히 어떻게 했는지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소피아 집에 드나드는 나를 알잖아. 넌 항상 일요일에 낚시하러 가잔. 아, 그렇지. 넌 항상 같은 시간에. 그렇지. 내가 그녀에게 드나들 때를 추측하기 쉽다는 걸 안다는 메시지로 나한테 말했지. 그리고 내가 집에 묵을 때 소피아는 쉬는 날이었어. 내가 연락해서 일에 대해 물어봐서 적절한 시간을 맞췄지. 올리비아, 내가 이 영상 줄 테니까 USB 건네준 것처럼 사용하세요. 미아에게서 온전하는 그 사람은 나한테는 영웅이고 밝게 빛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캠핑 여행 중에 나한테 들이닥친 뒤 내가 그를 피하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내 여동생한테까지 들이닥치는 줄 알았어. 분류는 안 했을 텐데 캠핑 여행 당일부터 소피아의 행동이 이상해서 조사해보니 미아가 남편과 소피아의 관계를 의심해서 조사한 것 같으나 증거를 확보한 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려고 불륜의 증거를 주면 그건 분명 이혼으로 이어질 거야. 미아는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코를 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과 소피아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남편과 소피아가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한 후입니다. 불륜 여행 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에게 증거를 주기로. 미안하다. 이 영상을 좀 더 일찍 보여줬어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미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을 의심하기도 했다. 아니, 그랬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해서 미아와 손을 잡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소피아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불륜의 증거를 손에 쥐고 부모님을 죽인 장본인인 것처럼 미워하며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할 수 없을 것. 조용해졌죠. 이혼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만 하면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죠? 집에 갈까요? 제가 운전해 드릴 테니까요. 차를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미아와 저는 남편과 소피아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게 남겨두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소피아가 불륜을 인정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요구한 후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내 전남편과 소피아가 이혼 후 함께. 여부는 미아가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분노했고 소피아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또한 소피아와 전남편의 관계가 직장에 알려졌고 그녀는 그것을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다. 내가 직장에 불륜을 퍼뜨려서가 아니었다. 당시 점장에게 이혼 신고를 했다. 이혼 사유를 솔직하게 말했다.
이상하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직접 퍼뜨리지 않고 회사 전체의 직원부터 퍼진 정보인데 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것 같아요. 가족을 잃은 것은 소피아의 잘못이고 그런데 그녀는 히스테리에 빠져서 감당하기 힘든 전남편과 자기 잘못이라며 헤어지고 전남편은 직업이 있는데 전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가족과 직장을 잃었습니다. 좀비처럼 될 때 그를 지원하기 위해 더 이상 거기에서 좀비가 되었을 때 정말 비참해 보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비가 되면 그냥 쓰러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좀비가 되거나 쓰러지든 그것은 내가 그와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혼 후 집을 떠나 슈퍼마켓에서 계속 일했지만 이제는 파트타임 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파트타임 및 직업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전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 파트타임 직원으로 남아있기 전에 정규직 직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전 남편과 헤어진 이후 정규직이 됐겠습니다.